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이달부터 전국 자치단체에서 택시 감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농어촌 지역은 택시의 절반 이상이 공급 과잉이어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조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앞,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좀처럼 택시 손님은 없어 3시간이 넘게 기다리는 일이 예사입니다. 8시, 9시까지 시내 한 3통 많이 뛰거든요. 100만 원 택배였지. 한 달 정도는 밀리는 상태. 합천군의 경우 전체 택시 153대 가운데 절반이 훌쩍 넘는 99대가 공급 과잉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택시 과잉 공급 조절을 위해 지난해 마련된 법률에 따라 이달부터 택시 감차 정책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한 20대 정도를 감차를 할 그런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빠르면 9월 초부터 감차 보상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 택시기사들의 상당수가 60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돼 재취업이 힘든 실정입니다. 30몇 년 동안 해보던 게라서 참 난감하지. 이거. 아예 없지. 합체를 떠나야 되지. 이걸 팔면 떠나라. 이 소리밖에 안 되는 거지. 정부의 감차 보상금도 문제입니다. 실제 개인 택시의 감정평가액은 5천만 원에 이르지만 정부 지원금은 고작 1,300만 원, 나머지는 택시업계 부담입니다. 업계가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벌이도 제대로 안 되는데 출연금을 내놔라 하니까 거의 또 말도 안 맞고, 실제로 이 택시는 정부에서 풀어줬으면 끝까지 정부에서 아마 마무리 지어줘야 될 것 같고요. 경남에서 감차가 예상되는 택시는 3,500여 대, 전체 택시 면허 대수의 26%에 이릅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1960년대 국내 첫 단지형 아파트를 비롯해 우리나라 주거 문화와 건축기술 발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주택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황재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500년 전 청동기 시대의 주거 공간입니다. 수렵과 채집을 넘어 본격적인 농사가 도입되면서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한 단단한 벽체가 특징입니다. 시루와 아궁이 등 부엌 문화가 자리 잡은 고구려 주택은 황해도 안악 3호 고분에서 발견된 벽화를 이용해 고증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가 주택을 재현한 사랑채는 아담한 마루가 주변 경관과 어우러집니다. 1962년 등장한 국내 최초 단지형 아파트는 당시 생활을 재현해 색다른 추억을 선사합니다. 이달 초 문을 연 토지주택박물관은 국내 주거문화와 건축기술 발전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시간별로 우리 주거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보유한 유물은 보물 등 문화재급 유물 5만여 점. 조선시대 토지매매 문서와 지도 등 당시 시대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개간초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하루 평균 100여 명이 찾고 있습니다. 주거문화를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토목적인 환경,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게 된 기술을 발생시킨 태동들, 즉 인문적 환경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이 되고 있는 토지주택박물관. 혁신도시가 주는 작지만 알찬 선물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밀양시 산내면의 산길 내리막도로 급커브 구간에서 굴착기를 실은 5톤 트럭이 추락방 중 옹벽을 들이받고 40여 미터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46살 신모 씨가 숨지고 함께 탔던 43살 장모 씨와 62살 김모 씨는 차가 추락하는 순간 바깥으로 뛰어내려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내리막길을 가던 트럭이 급커브 구간을 제대로 돌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27회 거창국제연극제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숲과 바위가 있는 시원한 계곡에서 공연 관람이 가능한 이번 축제는 17일 동안 펼쳐집니다. 송구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곡 위 무대에서 체코 무용수들이 화려한 춤 사이를 뽐냅니다.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며 연극과 공연을 볼 수 있는 거창 국제연극제가 개막했습니다. 그냥 어린이 연극 보러 오고요. 그리고 이 가까이에 있는 유천 수수계 물놀이도 좋지만 주위에 또 금원사 휴양림도 있고 이 연극제도 겸해서 보니까 여름 휴가를 보내기에 딱 안성맞춤인 것 같습니다. 개막 공연 온조를 시작으로 펼쳐지는 이번 연극제에는 11개 나라 55개 공연팀이 참여합니다.
거창군 수승대 야외무대 등에서 184차례의 공연이 열립니다. 상극부터 뮤지컬, 인형극까지 20여 가지의 다채로운 장르를 선보입니다. 작품의 선정 방식을 공모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아마 각 극단에서 자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줘서 6곳의 야외극장에서 극을 즐기는 관람객들을 위해 올해는 대사보다는 춤과 몸짓, 영상처럼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강조된 공연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빼어난 자연 풍광이 배경이 되고 연극인들과 지역 주민들, 관광객들이 한데 어우러져 주인공이 되는 무대. 이번 축제는 연극의 꿈, 소통의 향기라는 슬로건으로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하늘 표정이 사뭇 다르겠습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내일은 태풍의 영향을 받아 밤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태풍은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해상에서 서북서진하고 있는데요. 이후 제주도를 지나 내일 밤쯤 남해안으로 올라오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해상을 중심으로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 우리 지역은 내일 밤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이번 태풍은 비보다는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창원과 밀양, 진주를 비롯한 경남 대부분 지역으로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곳곳으로 낮은 구름이 간간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이 25.1도로 대체로 25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창원이 29도, 창녕이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또 태풍 예비특보와 함께 오늘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낮 기온은 대체로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요즘 습도가 높아서 불쾌지수가 높아지곤 하는데요. 낮 동안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해 동부해상을 중심으로 태풍과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밤에 시작된 비는 월요일 오전쯤 대부분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이후 비가 그치고 나면 한낮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하동녹차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미생물 발효차인 금화차를 차 생산업체에 기술 이전합니다. 하동녹차연구소가 개발한 금화차는 금화균을 이용한 미생물 발효차로 이질과 설사에 효과가 있고 항암 물질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동녹차연구소는 금화차의 제조 공정을 보완하고 기술을 이전해 차 생산업체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동계가 진행하는 사회연대기금이 내년에 경남에서 처음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경남 지역 13개 사업장이 참여하는 지부 집단 교섭에서 어제 사회연대기금 조성과 관련해 노사 공동실무위원회 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연대기금은 비정규직 등 지역의 취약계층 지원에 쓰입니다. 지난해 경남 지역 사립학교 10곳 가운데 9곳이 법정 부담금을 다 내지 않았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경남 지역 사립학교의 법정 부담금은 189억 원이었지만 이 가운데 169억 원을 내지 않아 미납률이 89.2%에 달했습니다. 특히 경남 사립학교 150여 곳 가운데 법정 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학교는 5개 학교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